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의 if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정보화 실무 지금 저희가 if 함수를 하려고 보니까 중첩 함수가 바로 들어가서 저는 디지털 약자분들이고 엑셀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간에 이거 하나 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if 함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함수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엑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 10가지 그러면 꼭 들어가죠. 특정 값과 예상값을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함수다. 그리고 따라서 X문에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결과가 비교가 true인 경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렵더라고요. 한국말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블로그에도 썼지만 이거를 딱 읽고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시지도 않고 혼자 공부하세요. 자격증도 다 혼자 따세요. 그 정도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당연히 잘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기도 하고, 엑셀이라는 그걸 처음 접해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점수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80점 이상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걸로 보여주거든요. if 함수 마법사를 딱 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이런 말이 너무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지컬이라는 그런 단어가 뭐지? 저는 이해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를 애우지를 잘 못해요. 제가 애우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로지컬이 논리적인 조건에 대한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시험, 검사, 확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검사하는 게 로지컬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논리라고 써 있는.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조건이라는 말이 저는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마 이게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아마 얘가 테스트한다고 해서 그렇게 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true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전에 논리라고 돼 있는 true는 조건이 맞다. false는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0번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노영이라는 분이 지금 80.5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를 쓸 때 G2가 여기는 지금 G2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G2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는 G5네요. G5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아니면 두 번째 붙어 있는 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 밑에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if 함수 이것도 제가 파일로 첨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암호를 걸어둘까 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암호를 걸어두면 여러분이 진짜 다운받아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암호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다셔서 암호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암호를 제가 그러니까 암호 주세요 하고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암호를. 왜냐, 제가 무조건 걸어 놓으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시라고. 너무 귀찮아서 오히려 안 하면 어떡하지? 또 그걸 생각을 못 했네요. 어쨌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적이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내는 거는, 자, 보시면, 함수마법사 여기서 이렇게 이걸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수식 탭 보이시잖아요. 수식 탭 클릭하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한 개로 보이는데 사실은 두 개로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걸 누르면 무조건 합계 썸이 돼요. 그런데 이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밑에 거를 딱 누르면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거 5개가 나와 있고 기타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 사용 항목, 뭐 재무, 논리 이렇게 따로 함수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계를 할 거니까 클릭하고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가 맞게 됐나요? 이 뱅그르르 돌아가는 게 블럭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셨을까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우리 잠깐만 제가 좀 크게 할게요. 자동 채우기 단추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는 순간 그쵸, 까맣고 날씬하게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아래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물론 끌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 어려우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습관이 그렇게 안 돼서 더블 클릭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평균 클릭해 볼게요. 평균은 자, 자동 합계 바로 아래 수식 밑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평균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맞게 됐는지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평균의 합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블럭을 잡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채우기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까맣고 날씬할 때 더블 클릭하면 밑에까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 불합격이라는 지금 여기 돼 있는 이 함수를 물론 잘하시면 타이핑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여러분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클릭해 볼게요. 자, 수식 탭의 논리를 클릭해 보시면 if가 나옵니다. if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함수가 나와요. 자,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조건에 맞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이 뭐죠? 그렇죠. 조건이 이 평균이 80이 거나 8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단은 조건이 맞는 걸 쓰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합격이라고 해줘.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first라고 돼 있는 여기다 뭐라고요? 불합격이라고 해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 클릭 안 하고 G4를 타이핑 하셔도 되죠. 근데 함수, 인수 이 마법사를 하셨다면 제가 그냥 클릭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나기 쉬워서. 클릭하신 다음에 크거나 할 때 이 크다는 표현을 저도 맨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벌려봐요. V자 하듯이. 아, 맞아. 오른손 쪽이 큰 거지. 저는 왼손 쪽을 엄지와 검지를 벌려보고, 그렇지. 왼손은 작은 거지. 저는 맨날 이렇게 외웁니다. 정말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리고 갖거나는 는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등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80점. 점수를 써주는 거예요. 물론 점수가 어디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으면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점수를 80이라는 점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을 해준 거예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맞을 땐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합격할게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 불합격. 저희가 원래 쌍따옴표를 꼭 예전에는 꼭 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지금 여기 자동으로 다 쳐집니다. 쌍따옴표가. 합격, 불합격.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명랑 컴폰쌤은 평균이 낮아서 불합격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까맣고 날씬할 때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if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자동 채우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헷갈려도 다시 한번 논리를 들어가셔서 if 함수를 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걸 클릭해 보시고 크거나 같거나, 그죠? 그리고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합격. 근데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빨간색이 나오죠. 왜? 제가 뭘 빼뜨렸을까요? 그렇죠. 점수. 그러니까 조건을 끝까지 입력하지 않은 거. 어떤 조건이지? 크거나 작거나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빠진 거예요. 자, 불합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다면 확인. 저 같으면 일일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기도 다 일일이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했어요.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바로 타이핑 해보는 거. if 함수를 바로 타이핑하면 가로 열고 G6이, 그죠? G6이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뭐지? 콤마를 붙였나? 그럴 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게 콤마가 붙어야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 콤마는 뭐냐면 좀 전에 함수 마법사의 각각 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합격이라고 여기서 할 때 합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할 때 불합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를 꼭 닫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수식에 문제 있다고 뜨죠. 왜 그럴까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하다 보니까 뭐가 또 하나가 잘못돼서 엔터 쳤더니 안 됐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80이라는 조건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똑같이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if, 그리고 가로를 꼭 열으셔야 돼요. 왜냐? 마법사는 알아서 다 가로 같은 건 해줘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로 G6이 아니, 6인데 7이라고 했네요. G6셀에 크거나 같거나, 뭐보다? 80보다, 콤마.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합격해 볼게요. 불합격해 볼게요. 불합격. 자, 얘 조건이 맞으면 여기는 true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fals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 볼게요. 과연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엔터. 자, named라고 뜨잖아요. 자, 뭐가 잘못되는지 제가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마법사에서 할 때는 제가 가로를 하지도 않고 이런 쌍따옴표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는데 타이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 것들을 하나라도 빼뜨리면, 자, 콤마 요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내가 기초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냥 마법사를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이런 거 빠뜨려도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요거 절대로 자동 채우기 하지 말고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연습해 보세요. 진짜 나 이거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자,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쇼핑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번에는 쇼핑 사은품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쇼핑 사은품은 구매 금액이 10만 원 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요 공식을 놔둘게요. 그리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논리에, 자, 수식 탭의 논리에 if를 눌러 볼게요. 자, 우리 조건이 얘예요. 그쵸? B사가 크거나 같거나 얼마보다? 10만 원. 10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럴 때 콤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10 넣었어요. 자, 이 조건이 맞았어요. 10보다 크거나, 그럼 이 조건이 맞았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사은품 증정. 자, 그런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이 조건이 맞지 않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 해당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해당 없답니다. 맞나요?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여기서는 제가 타이핑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꼭 무슨 공식이든 다 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영어로 if 하고 가로 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좀 전에 함수 마법사를 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BO가 그쵸? 크거나 같거나 뭐보다? 10만 원. 자, 10만 원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이번에는 꼭 쌍따옴표를 해야 돼요. 사은품.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면 사은품 증정이라고 써주고요. 아니라면 해당 없음이라고 해줘.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꼭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핑하는 게 처음엔 더 어렵습니다. 자, 사은품 증정 맞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10만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합격이 여기가 80점이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8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합격이 60점인 경우도 있잖아요. 사은품이 이번엔 10만 원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15만 원으로 바뀌었어. 사은 기준 금액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거 하는 것보다 자, 사은품 기준 금액을 12만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1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논리에 if라는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가 크거나 같거나 무엇보다 여기 D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크거나 같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사은품 증정. 여기서는 쌍따옴표 안 해도 얘가 타이핑을 쳐집니다. 해당 없음.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여기 공식이 D3이 기준이 됐습니다. D3이 기준이 됐죠. 그러면 자, 이 D3을 15만 원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어때요? 얘네 해당 없음. 사은품 증정. 그런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D3인데 여기도 D4가 돼버려요. D3, D4 여기 없는데 그죠? 여기서 큰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절대값을 배웠잖아요. 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D3이라는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준다? 그렇죠. F4키를 눌러서 이 D3과 D4에 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다 일단 지울게요. 이거 다 잘못된 거니까 지울게요. 자, 논리에 if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크거나 같거나 무엇? 자, 여기 D3. 그런데 제가 이걸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내려가다 보면 복사를 안 하고 매번 연습을 할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내려가다 보면 D3이 D4가 되고 막 이렇게 내려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4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F4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은품 증정. 그쵸? 그 다음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없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자동 채우기 하는 것보다 무조건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여기 50개 만들어 놓은 걸 해보신다면 분명히 외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셔도 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금액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방법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골고루 두 가지 방법을 꼭 써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예산 초과 가겠습니다. 자, 예산 초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산 초과라는 게 저도 지금 이미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이걸 일단 지울게요. 자, 지운 다음에 논리에 if를 가겠습니다. 수식의 논리에 if를 온 겁니다. 왔어요? 자, 저는 자, 얘가 그죠? 누구보다 크면 얘가 크면 누구보다 예산보다 크면 뭐죠? 예산 초과.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내.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예산 초과 맞습니까? 실제 금액이에요. 여기 실제 경비. 여기는 예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리를 좀 안 해놨는데, 여러분한테 할 때는 할게요. 자, 요거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거 채우기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타이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고 나서, 자, 보세요. if, 가로 열고, 가로 꼭 여셔야 됩니다. if 함수에 가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가. 자, 그리고 뭐가? 자, C 뭐가? 그쵸. C 6 셀이 크거나 6이랑 같으면 뭐죠? 자, 쌍따옴표하고 예산 초과 쌍따옴표 콤마. 이거 콤마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 나옵니다. 예산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예산 네 쓴 거 맞나요? 자, 요렇게 해보시고, 다시 한번 수식에, 자, 논리에 if 들어가셔서, 자,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요렇게 하셔서 다 해보시길 바라고요. 초과 금액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초과 금액을 한번 해볼게요. 자, 논리에 if 하신 다음에 자, CO가 크거나 뭐보다? 예산보다 더 크나 실제 경비가 예산보다 더 크다면 초과 금액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라? CO에서,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더 큰 걸 CO에서 컸을 때만 하는 거예요. CO에서 빼줘라. 뭐를? CO에서 BO를 빼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두잖아요. 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0으로 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0으로 돌아. 자, 이 설명은 뭐냐면 얘가 실제 경비가 예산보다 만약에 크다면 빼줘. 어떻게? 실제 경비에서 예산 경비를 빼줘. 그래야 초과 금액이 나오니까. 근데 작았을 경우는 그냥 0으로 두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논리에 if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얘가 C 위 실제 경비가 예산보다 이제 큰 경우예요. 큰 경우는 저희가 빼주라 그랬죠. C6 빼기 B6을 해줘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 0을 안 쓰는 거예요. 0을 안 쓰면 얘가 false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꼭 마지막에 우리가 0을 타이핑을 쳤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핑을 쳐줬다면 0이 나옵니다. 왜?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0이라고 안 하고 초과 금액 없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0이란 숫자 말고 문자를 해도 되냐고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서 해볼까요? 논리에 if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보다 실제 경비가 예산보다 크면 자 크다면 C 빼기 자 B 7을 하고 아니라면 뭐라고 초과 금액 아니라면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없음이라고 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 없음이라고 표현해 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0이라고 안 되고 없음이라고 되죠. 여러분 꼭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다 해보셔야 내게 됩니다. 파악을 갈게요. 여기 있는 제곱파악 현황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if 함수를 쓸 겁니다. 논리의 if 함수. 자, 그리고 이 헤드를 꾹 눌러서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얘가, 그죠? 자, 크거나 같거나, 보다
더 크다면, h가 더 크다면, 만약에 작다면 재고량 체크 이렇게 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 놨다면 해당 없음 이렇게 할게요. 해당 없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재고량 체크가 되죠. 왜? 5가 포함이 됩니다. 그냥 크기만 해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번에는 제가 그냥 타이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if 가로 열고 그쵸? 우리 H5에 있는 게 커요. 뭐보다? 5가, 그러니까 5보다 크다면, H5가 5보다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건, 쌍따옴표, 해당 없음. 콤마 찍고, 그리고, 이거는 재고량 체크. 쌍따옴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이 당연히 if가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크거나 5보다. 그쵸? 얘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라고 하면 해당 없음. 그리고 재고량 체크.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할게요. 재고량 체크하랍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는 사이를 띄웠고 여기는 사이를 안 띄워서 그래요. 해당 없음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다음에 제가 요거는 다음에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if만 지금 하시는 거라서 if만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제가 더 많이, if는 중첩 함수를 한 개 이상을 더 많이 씁니다. if 안에 또 if를 넣기도 하고, if 안에 and를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if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타이핑 해보셔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드시고, 제가 이걸 파일로 영상 아래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면 제가 단톡에도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 학습을 듣다가 그만두셨거나 책을 사셨는데 진짜 계속 연습은 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암호를. 자, 그럼 여러분 꼭 if 하시고, 제가 블로그를 이제 이거에 관련된 거 좀 더 자세히 좀 만들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영상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영상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봐야 되지만, 블로그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기도 하고, 이 문자에 굉장히 더 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꼭 if 함수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연습만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헷갈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